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SMR 원전 수출 시작, 이 기업은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금요일자부터 대세 상승을 시작한 가운데 주말 이 저녁 사이 또 다른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다음 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절대 놓치지 않고 편입해야 할 외국인도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는 이 주식을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시황과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는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께 되돌려 드리고자 또 다양한 자료집들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죠.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로봇 자료집 그리고 AI 반도체 자료집입니다. 로봇 산업 자료집하고 AI 주도주 특별 자료집을 무료로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께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집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핸드폰 번호, 뭐 지금 이제 개인정보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것 테니까요. 안심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증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전일자도 상승을 좀 이어갔었죠. 그런데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도 현재 어제 이제 저녁 시간에 올랐는데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수출 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전 세계를 괴롭혔던 관세 있잖아요. 그 관세가 위법하다. 이 법에 위반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이라고 해서 미국 경제가 위기다라는 이야기 속에 논리 속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미국 경제가 비상이라는 게 좀 증명이 돼야 되는데 뭐 지금 여태까지는 미국의 부채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했었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건 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어 10%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라는 이 법이 위법 판결을 받자 다른 무역법을 꺼내 들어서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 해당 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역사적인 판결이 있는 지금 현재 관세입니다. 과거 법원은 닉슨의 10% 관세에 대해서 닉슨 대통령 때 있었던 지금 현재 사례인데요. 국가 비상 상황의 제한적인 수준의 조치라며 합법성을 인정한 바가 있었던 관세입니다. 그래서 15%를 관세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적인 사례를 따라서 똑같이 10% 정도의 관세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 같은 경우에도 뭐 길지 않게 3일 이후 발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법이라서 바로바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국의 수출 기업들한테 상당히 유리해졌죠. 기존 품목마다 뭐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 뭐 나머지 품목에도 15% 정도를 해서 관세를 받았었는데 10%로 관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관세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0% 관세 부과 또한 150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서 한계가 좀 존재합니다. 물론 뭐 다른 무역법을 들어서 새로운 관세가 좀 가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해소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로 수출이 본격화될 예정인 주요 기업들은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미국 증시도 해당 법 이슈가 따오자 반등을 했고, 그죠? 반도체라든가 뭐 다양한 관세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미국 기업들에게도 좀 그 이득이 되고요.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특히 대미 투자 1호 대상인 원전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은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 흐름을 따라서 추가적인 폭등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근데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저는 좀 더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이게 대미 투자가 본격화되고 대미 투자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일본이 이미 그 미국 투자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공식적인 발표를 3월 19일 날짜로 미국을 직접 다카이치 총리가 방문을 해서 이 정상회담을 열고 정상회담에서 대놓고 정상회담이라고 말은 하긴 한데 사실 트럼프 띄워주기죠. 트럼프 띄워주기를 3월 19일 날 진행할 예정이라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3월 19일 전까지 한국도 어느 정도 결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상당히 이제 급박하게 좀 돌아가면서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왜 근데 이렇게 그 원전 특히나 제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강조 드리냐 지금 최근 들어서 일본의 미국 투자 결정이 현재 결정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한국에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전밖에 없습니다. 원전하고 관련된 전력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원전밖에 안 남았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미국이 최근에 일본에게 세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를 고르라고 제안했거든요. 너네 화력발전소 짓든가 아니면은 석유 및 가스 수출 시설을 짓든가 아니면은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를 짓든가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너네가 첫 번째 투자를 결정해라고 미국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냐? 세 개 다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쳤죠. 그죠? 완전하게 이제 전적으로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함께 가겠다라는 좀 의지가 좀 보이죠. 그러자 트럼프가 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보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런 이 트럼프의 업적을 띄워주고자 3월 19일 날짜로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를 하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띄워주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박이죠. 근데 뭐 바로 하지 않는 이유는 3월 19일까지 텀을 두는 이유는 일단 투자를 결정했고 투자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지 실무 협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한 달 정도 진행한 다음에 3월 19일 날짜로 다카이치 총리가 최종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뭐 또 사인하고 뭐 또 하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러자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해졌죠. 한국도 미국의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압박 속에서 아마 미국이 제안할 만한 게 LNG 사업하고 원전 투자 사업이 가장 유력했는데 LNG 사업을 누가 가져갔어요? 일본이 가져가 버렸죠. LNG 사업을 일본이 가져가 버리면 사실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LNG 사업이 뭐 하나만 있는 거 아니긴 한데 물론 똑같은 사업을 하면 비교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비교당하면서 서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것 대비해서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한국이 미국에게 독보적으로 해줄 수 있을 만한 기술인 원전 투자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LNG 사업을 가져가면서 원전만 죄송합니다. 남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원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원전 투자가 진행되면 그의 전력망을 좀 연결해야 되는 전력기기, 특히나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미 한국 투자 실무단이 미국행을 지금 현재 선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일본이 이렇게 좀 투자를 결정하자 대미 투자 실무 협상단을 미국 워싱턴 DC로 보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MOU에 명시된 원자력과 조선, 에너지, 첨단 산업 등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이들 중에서 원자력하고 조선이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을 만한 분야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근에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건 조선이 아닙니다. 조선은 뭐 필요하긴 하지만 급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지금 당장 급한 건 원자력입니다. 전력 수요 부족이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중국과 이 미국은 현재 데이터 센터 AI 경쟁이 좀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제 AI 구조상 이제 컴퓨팅 파워가 사실상 지금 이제 AI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반도체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수 있는 전력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력이 잘 받쳐줘야 데이터 센터 가동이 가능한데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일정 그 목표치와 대비해서 봤을 때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을 가장 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연결된 원전이 가장 빠른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서 원자력은 확정이고 조선은 추가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원자력은 거의 확정이 되는 만큼 원전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전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여기까지는 다 알겠는데 원전 기대하는 거 알겠다.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끝나면서 오히려 뭐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대미 투자가 시작될 원전 관련 종목 기대가 되는 거 알겠다. 다 알겠는데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관세가 사라졌는데 미국 투자가 필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실제 그런 기사가 국내에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당 중에 하나가 민주당 측에서 지금 이제 관세 이거 대미 투자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국내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야 됩니다. 뭐 진보당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좀 사실상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이제 제대로 깊게 알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텐데, 그죠? 뭐 간략하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뉴스만 대충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가 관세를 가했던 법의 기준이 뭐였냐면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301조 뭐 이런 안보 위협이라든가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통 법을 기반해서 보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 애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즉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서 그래요. 원래 다른 법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합니다. 이게 미국 경제에 실제 어떤 위험이 되었는지, 실제 이게 품목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기간을 두고 조사하고 그 조사 뒤에 보통 새롭게 관세가 지금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다른 법들은. 근데 이 법은 지금 여태까지 애용했던 법들은 즉시 관세 부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용했었던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가할 방법은 수두룩 빽빽하게 많다라는 거죠. 이외에도 관세법 338조 보복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사실상 좀 힘들어졌죠. 다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식은 상당히 많다. 다만 단지 부과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급하게 관세를 10% 과하는 걸 보면 지금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어서 10% 관세를 이건 바로 갈 수 있는 관세라서 일단 이걸 해놓고 아마 이 관세가 6개월 동안은 이제 지속될 거예요. 150일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미 요게 진행될 거고 그 150일 안에 새로운 기준을 새로운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관세를 국가마다 매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과정이 복잡해질 뿐 어차피 관세는 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또한 위법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건데요. 맞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 관세 부과가 위법 판결 받는 데까지도 또 최근같이 1년 이상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관세는 가해질 방법은 너무나도 많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있기 때문에 이 관세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애초에 버리신 게 낫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대미 투자를 안 한다라는 선택은 생각보다 지금 현재 뭐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괜히 혼란만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적절하게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것, 차라리 뭐 지금 현재 미국 투자하는데 일감을 한국 기업들한테 더 주는 것 쪽으로 협상한다든가 차라리 이런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 투자 자체를 중지하는 판단은 상당히 안 좋은 판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정부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죠?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시간 문제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미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기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린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시장이 좀 정직하죠. 이미 대미 투자 이슈가 나온 다음부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전력기기도 같이 상승했어요. 이쪽이 상승한 이유는 다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상반기 1월에서 6월 사이 계속해서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올라갈 텐데 계속 돈 잘 버는 기업들 중심에서 좀 주식 시장에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이런 흐름을 따라서 전 다음 주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원자로 ETF 쪽을 투자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전 다양한 종목들 제시드렸고 종목들이 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드렸던 종목들 보면 현대건설, 오르비텍, 뭐 한전 KPS 요 세 가지 종목 좀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봐도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걸 뭐 투자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 제시해드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거의 60% 뛰었고요. 현대건설 그래도 좀 안전한 선택 말씀드리고 나서도 주가가 한 13%, 10% 넘게 뛰었고요. 고점 대비해서 15% 뛰었습니다. 최근 제시해드린 종목만 봐도 이렇죠. 한전 KPS 항상 설명드렸던 한전 KPS 주가도 역시나 10% 넘게 뛰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사실 이제 거의 이제 추격 매수는 개별 종목 추격 매수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세 상승 흐름이 들어온 만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안전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저점에서 이미 10% 먹고 들어가는 투자는 어려워요. 이미 다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안전하게 흐름을 따라서 변수 없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항상 변수를 피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지향해야 되니까요. 그런 선택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선택을 봤는데요. 그건 바로 이 ETF 중에서도 바로 지금 현재 코드번호 434730인 원자력 ETF입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원자력 ETF 중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유를 이유가 어떻게 왜 다른 종목들이 왜 이렇게 잘 들어와요? 이유는 바로 품목에 있습니다. 이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종목 3개를만 보여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전을 기반해서 두면서도 추가적으로 그 안에서 원전을 구성하는 전력기기, 그 원전의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 같은 이 애초에 근본적으로 원전의 전체적인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편입해 놓은 ETF입니다.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이제 원전만 올라간 게 아니라 원전과 함께 전력기기가 함께 올라갔다고 했죠. 실적이 좋아서 그죠. 이 원전이 성장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력기기. 당연히 미국에도 전력기기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의 전력기기를 사용해서 원전 건설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함께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해당 지금 이제 ETF라고 봐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요. 그 이름으로 이제 검색하시면 어려우니까 코드 번호 이름을 적는 칸에 434730을 입력하시면 해당 ETF가 나옵니다. 똑같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만한 ETF니까요. 안전한 추가적인 대세 상승 흐름에 함께 편승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ETF를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여러분들께 준비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하는 주식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단단하게 뭐 자료집도 드리지만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도 드립니다. 시장에서 뭐 우리가 확률 100% 종목은 추천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확률 높은 종목들 1월 달만 하더라도 이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1년 다 가중치를 평균 내봐도 평균적으로 왔다 갔다 좀 하긴 하지만 한 8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다양하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의 종목을 내어드리진 못해도 확률 높은 종목들을 제시해드리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 자료집 공직을 세 번째, 두 번째쯤 클릭해 보시면 급등추천주에서 급주도주 자료집 있습니다. 로봇산업 전망 자료집 클릭해 보시면 있으니까요. 요거 자료집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자료집입니다. 다 무료니까 받아가 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추가적으로 우리 매일매일 시황글도 드립니다. 급등 포착 자료로 들어가 보시면 매일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주요 뉴스가 뭔지,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전일자 가장 급등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슈가 뭔지, 그리고 그 보통 이런 종목들 다음날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이어가는지 확인하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 관련된 종목들도 쏙싹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도 여러분께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투자를 하시기 기준이 없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시황글 보시면 투자에 많이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핸드폰 번호, 회원가입,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100% 무료로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유튜브 채널 다른 영상들 보다 보면 핸드폰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라든가 혹은 뭐 설문조사하는 척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가져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의 개인 핸드폰 번호로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가 팔려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팸 문자, 스팸 전화, 그러니까 사기 전화, 사기 문자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저희는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제외하고 빼고 개인정보 다 빼고 회원가입 없이 그냥 무료로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요. 안전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들어오셔서 그 어플리케이션 받자마자 푸시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푸시 설정 버튼은 뭐냐면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의미 없는 글 안 올립니다. 그 추천 종목이라든가 자료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주도해서 상승했는지, 오늘 상승 주도주가 뭐였는지 정보들, 그리고 오늘 아침 시황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예측글, 뭐 이런 글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보들 위주, 뭐 유튜브 올려드렸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정보 글들 위주로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푸시 설정하시면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의미 있는 글들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슬슬 그 개별적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 이 ETF 상품도 꽤나 많이 추천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주가 파동은 좀 느릴지라도 그래도 흐름을 놓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무조건 수익을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 흐름이 나오기 시작할 때 빼놓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이라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제시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원하시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준비했는데 첫 번째, 난 개별 주식들을 계속 추천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을 남겨주시고요. 나는 ETF 이런 것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을 남겨주시면 다음에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해서 다음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